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오늘 함께 하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현주 시사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윤미 변호사, 문화일보 안진용 기자, 그리고 방송인 김묘성 대중문화 전문기자, 이렇게 5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대한민국 지금 정신없게 흘러가고 있는데 지금 전 세계도 바삐 돌아가고 있는데요. 첫 번째 가볼 나라는 어딜까요? 김묘성 기자님. 네, 국내 소식 먼저 보겠습니다. 아하. 서울의 어느 지하 주차장에서 정말 죽다 살아났습니다 라면서 글을 올린 운전자가 있는데요. 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진 준비했습니다. 네. 사진 함께 보시면요. 네. 빨간색 SUV 차량이 뭐야 이게? 회색 승용차 위에 올라타 있는 모습입니다. 뭐야 이게? 이 게시글에 따르면요. 사고 차량은 경사로에서 잠시 멈춘 다음에 갑작스럽게 후진 기어와 함께 급가속 상태로 밀려 내려갔다고 하는데요. 어머나. 그러다가 이후 아래 구역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들이받고서는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아니, 장윤미 변호사님, 지금 물론 피해 차주가 올리긴 했습니다. 사연을 올리긴 했습니다만 지금 보고도 믿기지가 않는 게 대체적으로 저런 장면은 그 폐차장 같은 데에서는 볼 수 있는 그런 장면 아니에요? 그런데 사고가 이렇게 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 자체로도 상당히 충격적인데요. 그러니까요. 더 충격적인 게 있습니다. 뭐예요? 뭐냐면 이 가해 차량 운전자의 태도였다는 거예요. 이 피해 차량 운전자 말에 따르면요. 네. 가해 차량을 운전했던 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시동도 끄지 않고 내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머나! 그래서 뭘 하나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음악을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머머머머. 당연히 별다른 사과도 하지 않았다는 거고. 어머, 세상에. 2시간 넘게 사고 수습까지 시간이 상당히 걸렸는데 어머나. 이거 공분을 대단히 자아내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이 이 가해 차량 운전자를 향해서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데요. 뭐라고요? 이거 혹시 음주 아니면 더 나아가서 이거 마약한 거 아니냐? 라는 반응도 있고요. 합리적 의심할 수 있죠. 합리적 의심 가능합니다. 또 면허증부터 반납하고 사과해라라는 이런 의견부터 그 와중에 가해 차량은 진짜 멀쩡한 게 레전드라면 레전드다.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일단 장윤미 변호사님, 저 사고가 뭐 급작스럽게 일어난 것 같긴 한데 고의성 여부도 따져봐야, 뭐 고의는 아니다. 정말 100번 양보해서 고의로 그러진 않았겠죠. 가해 차량 차주가. 네. 근데 어쨌든 저게 과실이라 하더라도 가해 차량 차주한테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형사법 체계는 고의, 그러니까 일부러 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돼 있지만요. 실수의 경우도 처벌하는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과실치상죄가 바로 그런 건데요. 이 부분은 본인이 실수로 차량 조작을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사람이 다치거나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예견 가능성, 이 정도로 내가 조작을 잘못하면 사람이 다칠 수도 있겠다.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은 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라고 법적으로 평가를 받게 된다면 형사적으로도 좀 무탈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고의 과실이 있으면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또 이런 금전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왜 피해 차량 차주가 죽다가 살아났다는 말을 했을지 정말 저 사진 보니까 딱 이해가 되고요. 가해 차량 차주도 다치지 않았길 일단 바라고요. 그리고 제발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진정성 갖고 사과하세요. 사람이 나이 들었다고 다 어른 된다는 거 아니라고 누차 말씀드리죠. 인성부터 갖추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이제 출발하니까 이제 또 어느 나라 가볼까요? 안진용 기자님.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한 여성이 뉴욕 시내를 걷고 있는데 수많은 뉴요커들이 이 여성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고 합니다. 네? 아마 지금 TV로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쉽게 눈을 떼지 못할 텐데요. 어허. 그 영상 직접 확인해 보시죠. 뭘까요? 어떤 장면일까요? 어머. 자, 사자갈기를 닮은 풍성한 머리카락. 복슬복슬할 것 같은 촉감에 손으로 왠지 푹 한번 눌러보고 싶은 충동이 들기도 하는데 자, 저 머리의 둘레만 무려 1m 90cm에 달한다고 합니다. 1m 90이요? 그렇습니다. 20대부터 머리에 공을 들였다는 이 여성은 네. 결국 세상에서 가장 큰 앞으로 머리 부분에서 세계 기록을 수립했다고 합니다. 야, 아니 근데 최종호 교수님, 와 대박. 둘레만 해도 웬만한 그 키 큰 남성들도 못 따라갈 1m 90이라는데, 이때 저분은
머리를 감을까 말까 고민되게 해서 일단 말리는데 한참 걸릴 거 아니에요. 한참 걸려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어려운 머리 스타일입니다. 앞으로라고 지금 안지정 기자가 설명을 했는데 앞으로라는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냐면 여성 머리 중에 이제 흑인 여성들이 머리가 좀 곱슬곱슬 하잖아요. 이걸 다 모발을 잘 빗어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둥근 모양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단점이 지금도 이제 만들고 있는 장면인데 샴푸한 뒤에 잘 마르지 않는다고 그래요. 어머나. 그러니까 두피에 염증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아이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을 참으면서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이고. 저렇게 그러면 사람들이 왜 저렇게까지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이 여성은요, 자신의 머리가 세계 기록까지 안겨준 보물이라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머리카락 관리에 더 힘쓰겠다고. 그래서 앞으로예요, 헤어스타일이?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 이래서 네. 앞으로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어쨌든 앞으로는 스타일인데요. 그래서 이제 본인한테는 저게 자랑스럽지 않겠어요? 그러겠네요. 세계의 네. 가장 큰 어떤 머리 스타일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걸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그 자체로도 본인한테는 큰 영광을 주기 때문에 아마 네. 저걸 계속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본인의 의지, 그 노력, 끈기는 진짜 우리가 칭찬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얼마나 또 가렵고 그러게 했었는데 그걸 다 이겨낸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칭찬받아 마땅하다 이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어느 나라 가볼까요? 이번엔 장유미 변호사님과 떠나볼까요? 네, 이번에 캐나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키 산맥 자락에 자리한 아브라함 호수라는 곳이 있는데요. 네. 이곳에서는 시간이 멈춰버린 듯 신비한 풍경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연이 빚어낸 강경 얼마나 좀 장강인지 한번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네. 예, 얼어붙은 호수 아래 투명한 얼음층 속에 흰 원들이 층층이 떠 있습니다. 어머나. 예, 이 신비한 무늬들은요, 호수 바닥에서 식물이 분해되면서 뿜어낸 메탄가스가 차가운 얼음 속에 갇히면서 생긴 기포들인데요. 어머나, 세상에. 하늘빛이 바뀔 때마다 호수도 함께 색을 바꾸면서 아름답게 변해갑니다. 야, 아니 진짜 저건 일부러 누가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진짜 김현주 평론가님 저걸 보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예술 작품은 자연이 빚어낸 작품이다. 그 말이 딱 떠오르네요. 그렇죠. 저도 저런 장면은 처음 보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의 눈으로도 그런데 또 요즘에는 그 SNS상에 맞아요. 남들이 못 본 걸 전부 그쵸. 올리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사진 작가들이 이 풍경을 사진에 담기 위해서 이곳에 몰려온다고 그래요? 합니다. 그러면서 또 그런 광경을 본 분들은 누리꾼들도 아주 뭐 정말 의견을 뜨겁게 올리고 있는데요. 네. 정말 사진 작가들이 탐낼 만한 그런 풍경이다. 네. 살아생전에 꼭 한번 실물로 가서 보고 싶다. 이런 의견을 내놓으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저게 얼음 두께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추울 때 웬만하면 추울 때 가세요. 왜냐하면 해빙기 가면은 조금 위험할 수 있으니까 꼭 꽁꽁 얼었을 때 빚어낸 예술 작품 보러 가시기 바랍니다. 기회 되신다면요. 자, 그런가 하면 또 오늘 세계여행의 종착지는 어딜까요? 안진용 기자님. 네, 파키스탄으로 가볼 텐데요. 어허. 자, 선과 악이 맞붙었을 때 과연 누가 이길까? 항상 궁금할 수밖에 없죠. 어린아이의 순수함은 이 사람의 마음까지 움직였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상황인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무슨 말일까요, 이게? 상점 주인이 카운터에 앉아 있고 약 4, 5세 정도 보이는 딸이 그 옆에 앉아 있습니다. 자, 이때 복면을 쓴 무장 강도가 가게로 들어와 총을 겨누면서 현금과 휴대전화를 요구하는데 어떻게? 이 위협적인 상황 속에서도 이제 아이는 어떨까요? 그 곁에서 두려움 없이 막대 사탕을 꺼내 저렇게 강도에게 건넵니다. 어머. 이 예상치 못한 행동에 당황한 강도. 요구했던 돈과 휴대전화를 지금 돌려주고요. 심지어 아이에게 애정어리저런 몸짓까지 보이면서 그냥 상점을 빠져나갑니다. 아니 걱정은 됐는데 저 장면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최지봉 교수님. 네. 혹시 이제 저 지금 CCTV에 육성은 안 담겼으니까 혹시 아이가 어떤 대화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아이가 그냥 물끄러미 사탕만 건넨 게 아니라 우리 아빠 때리지 마요. 이게 혹시 그렇게 건넸을까요, 세상에? 그랬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럼 어떤 말을 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저 아이의 행동이나 말이 어쨌든 저 강도의 마음을 움직인 거잖아요. 세상에. 그게 대단한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두 가지 구절이 생각이 나는데 네.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걸 보고 사람들이 막으려고 예수님이 저 아이들이 내게 오는 걸 막지 마라. 천국은 바로 저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 가는 곳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 순수함.
두 번째는 악을 선으로 이겨라 이런 표현도 썼거든요. 그래요? 성경에 그런 구절들이 있는데 저는 저 아이의 그 순수한 모습과 아빠를 사랑하는 모습, 아빠를 보호하고 싶은 마음, 본인은 육체적으로는 힘이 없지만 말과 그다음에 행동을 통해서 강도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하면 저 아이의 순수함이 저는 통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요, 최진목 예, 교수님, 저는 처음에 이제 이 영상 우리 제작진과 회의를 할 때 정말 저는 진짜 나쁜 마음 가졌어요. 뭐냐면, 에이구 강도가 들어와서 훔치지도 않고 그냥 간다고 저거 다 짜고 치는 거네 라고 했는데 진짜 그 짜고 치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짜고 치는 거 아니고요. 실제 일어났던 일이고요. 진짜예요? 네. 그러니까 저 강도도 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아이가 저런 행동을 했을 때 자기 집에 있는 혹시 얘가 있다면 딸 생각 나지 않았겠어요? 어머나. 보면서. 그러면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겠죠. 내 딸도 나를 위해서 이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부끄러웠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 앞에서. 그런 마음이 강도의 마음을 움직였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럼 경찰도 저 CCTV 봤을 거 아니에요? 봤죠. 그래서 경찰이 보고 나서는 아이를 칭찬할 수밖에 없었던 어머나. 거고. 근데 이제 저는 SNS에 이게 올라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비슷한 글을 올렸어요. 아이의 순수함이 때로는 가장 어두운 의도조차 흔들 수 있다. 네. 이런 글이 올라왔고 사건 당시 부녀는 다치지 않았고요. 그리고 경찰은 가게를 떠나서 용의자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이는 칭찬하더라도 저 범죄를 시도했던 세상에. 사람은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경찰이 지금 저 범행을 시도했던 사람을 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아이에게 괜스레 미안해지는 저의 이런 세상에 찌든 마음이 너무 미안해져요. 세상에 아이가 다치지 않고 또 아이의 아버지도 다치지 않았기에 천만 다행이고요. 저 경찰이요. 저 몹쓸인간 당장 잡았다는 얘기가 좀 멀리 대한민국과 좀 들려오길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 이제 6시 4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매일 오후 5시 50분에 방송되는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